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진짜 초창기에 운영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인 장마감 시황을 완전 오랜만에 준비해봤어요. 공모주 휴식기라서 개별주 접근을 고려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ASMR처럼 들으시면서 오늘 장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추천주가 절대 아니라는 거,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확실하게 고지 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확 다운이 됐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페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면서 대차대조표도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도 연속으로 인상해서 통화 긴축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그나마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그마저 긴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거라서 앞으로 연준이 아마 당초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겠다. 금리도 더 빨리 올리고 양적 긴축도 빨리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일 새벽이면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현재 우려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시장이 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검토 등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매일매일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상해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봉쇄 조치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도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네요.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양시장에서 다 오늘은 개인만 쓸쓸히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내다 팔기 바빴고요. 특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7천 계약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안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 3월 FOMC 의사록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7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시기를 좀 넘겨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로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부터 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 다음 KB금융, KT,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순서인데 보시면 은행주들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전망에 은행주와 보험주로 관심이 조금 쏠렸어요, 오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와 위메이드, 이녹스 첨단 소재, YG 엔터테인먼트, 이렌텍 좀 골고루 여러 업종을 담은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동차 대표주들을 위주로 담았어요. 기아, 현대차, 만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이스토리, SM, 루트로닉, 동화기업. 2차전지 소재와 콘텐츠, 엔터, 미용기기 여기도 골고루 담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담은 종목을 참고해서 보자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현대차, 롯데렌탈, 대한항공을 담았는데 롯데렌탈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에 수급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콜마 B&H, 위메이드, 파마리서치, 첨보, 레고캠 바이오가 보이네요. 이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하고 겹치는 게 위메이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들의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 그나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유입된 종목 중에서 아직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이었어요. 위메이드가.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 종목 관련 내용을 조금 찾다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리포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하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가운데
기관이 아직 담지 않은 종목을 눈여겨봐라. 그리고 표를 보시면 기관의 3개월 순매도 강도가 높으면서 실적 상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에서 발표한 거고요. 보시면 상위에 위메이드하고 삼성 SDS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위메이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목 추천 아니고요. 제가 그냥 관심 종목을 찾기 위해서 마감 시황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법 편안하게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딱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방향을 위로 잡느냐 아래로 잡느냐일 것 같은데 실적 추정치도 상향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추세선 매매법 기억나시죠? 여기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을 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항상 이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로 완전 가볍게 올라선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항은 뚫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방향성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상향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다면 그 추세선 근방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여기저기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일 동안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의 순서고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차트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요거를 참고하는 이유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히 사들인 종목이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든 뭐가 됐던 이유가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실적이나 최근 이슈 같은 종목 관련 기본적인 내용들은 직접 좀 서치를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차트를 열어서 추세선 매매법을 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추세선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조정을 받을 때 추세선을 깨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다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계획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보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 연기금의 순매수 종목들을 참고해서 봅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장의 특징 테마들, 그에 따른 관련주는 또 뭐가 있었는지 시간상 간단히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추가적인 내용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요. 브레이너드 연준 의원의 매파적인 발언과 또 4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보험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선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항공과 여행주들 아주 강하진 않지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국가들로의 식량 수출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현재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한 와중에 이렇게 의도적인 수출 중단까지 가세가 되면 식량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현대사료나 누보, 한탑 등등 사료, 비료 이런 농업 관련주들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리 2호 원전의 가동 연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DK락과 한신기계 등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 앞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의 빅3를 추월했다고 하고요. 또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 촬영용 반도체 부족 사태다 뭐다 해서 침체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 게임주들은요. P2E와 NFT 연계 신작 게임 출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넷마블이나 컴투스나 네오위즈 모두 관련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추가적인 내용 더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룽투코리아가 25% 넘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YJM 게임즈는 또 NFT 거래소인 오픈시에 투자를 해서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낸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새롭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정부가 히토류의 비축 물량을 올해 최대 180일분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원자재 값이 워낙에 급등하면서 이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테마도 오늘 반짝 반응을 했네요. 그 밖에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SBS, 고려아연, 솔루엠, 이렌텍, TSI가 상승했고요. 쌍용차 인수전에 KG그룹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KG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쌍용차 인수전은 며칠째 계속 테마에 오르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특징 테마를 좀 살펴볼 때는요. 이게 단기 이슈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회사들의 실적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반짝 이슈에 따라서 오른 거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시고요. 이슈가 원전처럼 막 강력하고 좀 오래갈 이슈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는 이슈라든지 하면 관심을 조금 갖고 살펴봅니다. 저는 오늘 특징 테마 중에서는 우선 자동차주들이 1분기에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워낙에 또 하락 추세를 오랫동안 그려왔던 섹터고 그래서 자동차 대표주들부터 차트를 한번 돌려서 봤습니다. 기아의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을 먼저 한번 그어봤고요. 지금 그 추세선을 이미 뚫고 올라와 주기는 했거든요. 한 차례.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추세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목 추천 절대 아닙니다. 그냥 특징 테마를 활용해서 매매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좀 주린이 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나 참고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구경 삼아서 쟤는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또 종목을 보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마감 시황을 활용하는 방법 간단히 정리해 본 거고요. 우리가 마감 시황 자료를 살펴보면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당일의 특징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 이것들은 이미 그날 급등세를 보인 상황인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따라서 들어가는 거 아무 때나 막 매수하는 거 이게 가장 자주 하는 실수인 것 같거든요. 단타의 고수분들이라면 그렇게 급등한 종목들도 잠깐 눌릴 때 분봉 차트 보면서 이렇게 사서 매매에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초보들의 경우에는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징 테마 중에서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테마를 우선 선별하고 제가 했던 것처럼 차트 통해서 매매 계획을 먼저 세워보시고요. 막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다 그어보면서 그래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의 기회를 찾아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별책부록처럼 기술적인 특징주들을 쭉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장에서 기술적 특징을 보인 종목들 고점 돌파, 당일 거래량 급증, 단기 골든 크로스, 중기 골든 크로스, 스토캐스틱 슬로우, %K, %D 상향 돌파, 또 RSI 시그널선 상향 돌파.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쭉 적어뒀고요. 보조지표를 안 보시는 분들이나 이평선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다면 이게 다 뭔 개소리야 하실 텐데 이게 매수 시그널을 주는 그런 보조지표의 조건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보조지표 상으로는 오늘 매수 타이밍을 보여준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그널이 떴다고 매수해서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주식 초고수, 완전 전부 다 파이어족이게요. 이 지표만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100% 수익을 절대로 낼 수 없어요. 그래도 이 시그널들이 종목 선택의 폭을 확 줄여주기는 하니까요. 시그널이 여러 지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종목들 우선 추려서 관심은 가져보되 이게 그날의 특정 이슈로 인해 단기 급등하면서 잠깐 시그널이 나와준 종목은 제외합니다. 그냥 반짝 급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테마가 오래갈 테마인지 반짝인 테마인지 그거를 선별하는 눈을 갖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수급도 따져보고 앞으로의 기업 전망이라든지 차트, 보조지표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정말 괜찮다 싶으면 그때 관심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내 판단이 과연 맞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이 시그널만으로도 살만한 종목을 찾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또한 주식 매매의 고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요.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가르쳐 주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4월 중에 시간이 되는 날은 이렇게 마감 시황 콘텐츠를 업로드 해볼 예정인데요. 제가 들려드리는 정보들을 그냥 오늘은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흘려보내기보다는 좀 어떻게 나의 직접적인 매매에 활용을 하면 좋을지 종목을 골라내고 매매 계획을 세워보는 제 나름의 과정도 보여드렸으니까요. 완전 주린이라서 막막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용어 개념 정리 그때그때 하는 거 완전 기본이고요. 네, 그러면 간만에 장마감 싹쓸이 마감 시황 정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